합격으로 연결시키는 개요짜기 GSM 유주미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화이팅! 자, 오늘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했지? 합격으로 연결시키는 개요짜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첫 번째, 선생님 개요짜기가 뭐예요? 두 번째는 개요짜기 꼭 해야 하나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번째, 얼마나 시간 배분을 하죠? 이런 질문들이 많다고, 현장에서는. 자, 생각해볼까? 개요짜기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너네들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지? 설계도가 필요하지. 그치?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될까? 오히려 시행착오를 겪게 되거나 또는 엉뚱한 집을 지을 수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결국 집을 완성하기 위한 설계 도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두 번째, 꼭 짜야 되나요? 에 대한 답이 이미 됐지. 짜야 되겠지.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어디서 힌트를 얻는다? 논제야. 그치? 선생님이 그래서 논제를 뭐라 그랬어? 씹어 삼켜 먹을 정도로 꼼꼼히 파악하라. 이 지점에서 너희들이 개요를 짜기 위해서는 뭘 활용한다? 논제야. 그래서 뒤에 있는 어떤 예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짜고 이렇게 힌트를 얻었을 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짜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 즉 전체적인 흐름은 논제에서 짜고, 두 번째,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라? 제시문이야. 결국 논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제시문을 통해서 뭐하라? 구체화시켜라. 이해했습니까? 좋아. 그러니까 논제를 통해서 다시 전체적인 흐름이요. 그렇지. 제시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갈 것들을 구체화시킨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면 개요짜기는 얼마나 시간을 배분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 현장 강의에서 어떤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20% 너무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결국 선생님은 한 반 정도로 1시간을 주어진다 그러면 개요짜기는 적어도 25분에서 30분을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문제를 보고 바로 쓰는 애들이 있거든. 이건 뭐야? 바로 떨어지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확보를 철저하게 해서 그 기반을 정확하게 다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지. 좋아. 시작을 해볼까? 합격으로 연결시키는 뭐다? 개요짜기다. 첫 스타트를 개요짜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야. 자, 들어가 보면 시험지를 얘들아 딱 받고서는 너희들 그냥 논제부터 바로 읽지 말고 옆에다가 이걸 한번 써봐. 그러면 어떻게 돼? 주의하게 된다고. 좋아. 내가 뭘 찾는다? 첫 번째, 주제를 찾을 거야. 두 번째 제시문의 관계를 통해서 교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 문제를 내셨지? 어떤 의도일까? 뭐에 대해서 나한테 논의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결국 답을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거야. 주제와 제시문의 관계 속에서 문제의식과 출제 의도를 간파하는 것. 그것이 전체적인 뭐다? 흐름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구체화시키면 되는 거겠지. 이해했습니까? 무엇에 해당하는 주제와 무엇을 논의할 건가에 대한 힌트를 제시문 속에서 받고 그 다음에 멀리서 보는 거야. 상황을 조금 멀리서 보고 이거 교수님이 첫 스타트는 뭘로 끊으셨을까? 이 문제를 처음에 낸 이유가 뭘까? 나한테 뭐라고 답을 하시길 원하실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뭐다? 천지 차이가 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머릿속에 어떤 사람들이 인강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하도 현강에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많이 놓친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자꾸 인강 속에서도 외워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외워봐 한번. 제일 먼저 주제, 제시문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의식과 출제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은 어떻게 차이가 난다? 하늘과 땅 차이야. 자, 시작을 해봅시다. 고대로 들어가겠어. 한번 볼까? 고대, 연대, 한양대야. 한양대는 2006년이지. 그 다음에 연대는 2013년. 고대는 15년이야. 결국은 뭐야? 선생님은 의도가 뭘까? 이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왜 저렇게 배치했지? 제시문의 관계 속에서 나한테 무슨 말 하고 싶었지?
문제의식이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뭐야? 학교별로도 한번 비교해보고 연도별로 한번 비교를 해봐서 내가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인가를 보자는 거야. 고대 들어갑시다. 사실은 연고니까 연대부터 배치할까 했는데 요즘의 난이도가 어디가 조금 더 세졌다? 고대야. 왜 세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라? 논제에서 힌트를 얻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헐 어떠니? 논제에서 너희들한테 힌트를 많이 줬니? 다시 한번 화면으로 비교해 볼까? 연대 이제 보이니? 힌트가 더 많아진 거야. 오케이, 한양대 미친 듯이 준 거야.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고대 봅시다. 딱 봤어. 선생님이 제일 먼저 못 찾으라 했지? 전체 주제야. 아, 사회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뭘 힌트를 얻으라 그랬어? 제시문 간의 관계야. 그런데 그치,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 제시문의 관계를 줬니? 너희들한테 제시문의 관계를 직접 찾으라고 요구하시니? 그렇지, 제시문의 관계를 너희들이 직접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반면에 제시문의 난이도는 어떨까? 제시문의 난이도는 쉬워졌어.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제시문의 난이도가 쉬워지니까 논술 문제가 뭐라고?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지. 왜? 대학은 말이야 그렇게 쉽지가 않아.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인지를 뽑으려고 하는 그 대학이 쉽게 낼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지. 이 문제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때? 논제를 뭐라 할까? 긴밀하지 않게 줬다고. 그 긴밀함을 누가 긴밀하게 줘야 된다? 너희들이 긴밀하게 줘야 되는 거지. 전체 주제를 딱 줘. 사회 발전이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제시문을 바로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의 사회 발전이지 머릿속에 드는 거야. 사회 발전을 뭐라고 정의할까? 라고 생각하고 제시문을 읽어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지. 다시 어떠한 측면에서의 어떤 사회발전이지? 사회발전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제시문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시문 1과 2가 있다고. 어때?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은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 제시문 1과 2의 뭐를 밝혀라? 제시문 간의 관계야. 그랬을 때 제시문 1과 2가 만약에 친구일 수도 있고 그치? 제시문 1과 2가 뭐일 수도 있다? 적일 수도 있어. 그랬을 때는 논의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라고. 이해했니? 자, 사회 발전에 대해서 1과 2가 그치? 같은 어떤 친구다라고 하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치게 되는 거야. 사회 발전에 뭐가 깔려 있을까? 문제의식이 깔려 있을 거야. 그러면 제시문 1과 2를 가로지르는 문제의식이 뭐지?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거야? 그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깊이 있게 우물이 있다면 우물을 깊이 있게 파 들어가는 거지. 그에 반면 제시문 1과 2가 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회 발전이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큰 주제 하에 제시문 1과 2는 적이기 때문에 관점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시문 1과 2에 예를 들어서 그치 문제를 발생시킨 뭐가 다르다? 이유가 다르다. 그치? 또는 해결책이 다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를 선택하면서 하나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하면서 나를 옹호해가며 사회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든 그치? 아니면 나를 옹호하면서 어쨌든 나를 옹호하면서 얘를 깨든 나를 옹호하면서 얘가 나한테 얘기한 거에 대해 한계를 인정하든 이렇게 가는 거야. 전체적인 어떤 논의의 형식이 보이니? 자, 정리를 하면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 어떤 측면에서의 사회 발전이지? 사회 발전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지? 제시문 1과 2가 친구일까? 적일까? 친구다라고 하면 깊이 있게 우물을 파들어가는 거고 적이다라고 하면 제시문 1과 2를 어때?
그렇지. 대등하게 두고 하나의 의와 한계를 찾아가면서 하나를 선택하면서 하나를 씹어가는 어떤 그런 논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두고 제시문을 읽어내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야. 이게 개요야, 얘들아. 이해했습니까? 아, 그렇구나. 전체 몇 자다. 예를 들어서 1000자다. 그러면 문단 3개 정도나 4개 정도가 나뉘어지겠구나. 그래서 사회발전에 대해서 1의 관점과 2의 관점을 요약하고 문제의식을 찾아서 1과 2를 깊이 있게 파 들어가든 하나를 선택하면서 하나를 씹든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 전체 틀을 잡고, 근데 이게 틀 잡기는 조금 어렵지. 뭘 봐야 되기 때문에? 제시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논제가 이렇게 허술하게 나왔을 때의 개요짜기의 긴밀함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는다? 제시문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어느 학교라고? 고려대야. 이해했니? 그래서 미친 듯이 너희들이 많은 것을 다 찾아내야 되는 게 고려대고,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면 고려대가 왜 이렇게 낼까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돼. 고려대는 뭐야? 기본 소양을 갖춘 학생을 뽑고 싶다는 거야. 제시문에서 많은 힌트들을 다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과 제시문의 긴밀성이 좀 떨어져 있을 때 그 중간을 누가 메꿔라? 너희들이 메꿔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선생님, 그거 배경지식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배경지식과 기본 소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대학에서 얘기하는 기본 소양은 뭐냐면 19년 동안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그치 평소에 읽었던 독서라든가 아니면 제시문의 활용 능력이라든가 교과 지식 속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촘촘하게 메꾸라는 거라고. 이해했니? 그렇지. 고려대는 그러니 기본 소양, 즉 배경식, 교과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훨씬 더 뭐하다? 유리하다.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어딥니까? 연대로 들어왔어. 너희들이 요즘에 미친 듯이 연대를 좋아하는데 교수님이 얼마만큼 힌트를 주는지 이제 눈에 보일 거야. 뭘 통해서? 고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자, 봅시다. 그러면 논에서 어떻게 개요를 짜는지 너희들이 잠깐 스탑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개요라는 걸 한번 짜보고 선생님하고 어느 지점에서 왜 다른지를 체크하는 거야. 그것이 비교고 그 차이가 내가 부족한 지점이야. 선생님은 어떻게 짜는지 한번 보여줄게. 먼저 읽는 거야. 좋아. 제시문 가다시를 바탕으로. 그치. 제시문 나와 나를 비교 분석하라. 헐. 이렇게 짧은 논제에 몇 자를 써라? 1000자를 미친 듯이 짜라는 거야. 좋아. 천자에 대해서 비교 분석이구나. 제시문 가다시 2가 기준이고 나와 나가 대상이겠구나. 그것만 내 머릿속에 두고 갔어. 아직 개요는 아직 안 그렸다. 제시문 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다시 1을 평가하시오. 천자야. 여기도 천자. 내 생각을 잘 묻지 않았네. 아까 보이니? 고대에서 논술하시오. 너희들의 견해를 반영해서 너희들의 어떤 시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걸 투영해. 물론 길은 있어. 근데 연대에서는 어때? 견해를 밝히라는 게 아니라 비교 분석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라고 하는 개요야. 좋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과 너희들의 지점을 보는 거야. 좋아. 가다시 2를 바탕으로 기준이겠구나 라고 선생님은 짰어. 그 다음에 뭐를?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하래. 뭘? 천자를. 좋아. 이 상태에서 개요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은 좋아. 이게 기준이고 이게 대상이겠구나. 전체 주제를 찾아야 하는데 주제가 아직 안 나왔으니 제시문을 통해서 나는 주제를 찾을 거야. 오케이. 나는 놓치지는 않을 거야. 전체 주제에 대해서. 전체 주제를 향해서 가다시 2가 달릴 건데 그 주제를 향한 뭐를 설정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 1과 기준 2가 왜 이렇게 얘기하니? 기준 1과 기준 2가 뭘 향해서 달려야 돼? 기준이야. 기준이 어딜 향해서 달려야 돼? 주제야. 그래서 연결을 놓치지 말아야지. 이것도 하나의 뭐다? 개요짝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준 1, 기준 2, 오케이. 블라블라
블라블라, 블라블라, 블라블라. 그런데 여기는 어디다? 연대야. 단순한 어휘와 어휘로 대비하려고만 하는 얕은 수가 아니라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전제가 무엇인가?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그런가에 주목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건 읽기 파트니까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 전체 천자래. 좋아. 그러면 어떨까? 이거에서 블라블라 요약해서 기준을 중심으로 한 요약이다. 오케이, 나 200자로 짤 거야. 선생님 모두 지금 배분하고 있어. 글자 수야. 글자 수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개요가 아니라 개요의 일부분이야. 오케이, 200자 썼어. 그 다음에 좋아. 블라블라, 블라블라. 지금 몇 자 남았지? 800자를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돼. 좋아. 400자요. 400자라. 블라블라, 블라블라. 선생님 기준 언어로 이렇게 대응시키면 안 되냐? 되지. 그럼 여기서 400자, 여기서 400자, 여기서 400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생각할 땐 전체 큰 그림의 개요라고 하는 거지. 요 상태에서 제심은 뭐를 해석하래? 오케이, 여기 살짝 지울게. 칸이 부족해서. 자, 제심은 라를 해석하래. 이를 바탕으로, 라를 바탕으로, 라가 뭐야? 기준이고, 그걸 바탕으로 가다시1을, 자, 가다시1을 평가하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공차를 찾는 거야. 공통점이 나왔다. 그럼 타당하다, 부합하다. 차이가 나왔다. 타당하지 않다, 부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라에서 가다시1을 찾아서 공통점이 있다. 뭐 타당하다, 블라블라. 차이가 있다, 타당하지 않다, 블라블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제시문 라를 천자야.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단순하게 뭐 요약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해석하고가 나왔어. 그럼 뭐야? 해석이라고 하는 게 어떠니? 독해와 단순한 독해와 해석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독해다는 있는 그대로고 해석은 어떠한 관점 하에 투영되는 거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가 들어가야 되겠지? 출제 의도라든가 문제의식이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은 전체 그림을 그리고 제시문 라를 해석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제시문 라를 단순하게 읽었다. 단순하게 떨어지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조금 이따 읽고 좋아. 제시문 라를 기준으로 가다시를 공통점 타당하다 블라블라 차이점 타당하지 않다 블라블라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100자 200자가 아니다는 거야. 출제 의도 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0자가 나왔다. 그럼 몇 자 남았어? 600자지. 좋아. 공통점 300자, 차이점 300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 그러나 하나 놓치지 마. 놓치지 마. 여기서 왜 해석하라고 했지? 여기서 센스 있는 학생들은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보이니? 같은 제시문 가인데 말이야. 같은 제시문 가인데, 이 제시문 가다시는 뭐로 작용했지? 기준으로 작용했어. 이 가다시 1은 대상으로 작용했어. 연대가 뭘 질문하고 싶은지 알겠니? 다시 간다. 제시문 가다시 1과 제시문 가다시 있는데, 가다시 2는 기준이 됐어. 얘는 평가받는 대상이 있다고. 가다시 1과 가다시 2라고 얘기하는 건 같은 묶음 하에 있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굳이 가다시 1과 가다시 2로 나눈 이유는 뭐가 있다라는 거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이것도 개요야 얘들아. 알겠니? 그럼 찾아야지. 가다시 1과 가다시 2의 차이가 뭘까? 왜 얘는 대상이고 왜 얘는 기준일까? 그렇지. 연대라고 하는 것은 뭐야? 통념으로 우리가 누구나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로 대상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역으로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해했니? 예를 들면 우리는 불안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교수님은 묻는 거야. 정말 얘들아 불안이라는 게 나쁘기만 하니?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게 어느 학교다? 연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는 한번 기준으로 대상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대상을 쳐서 한번 비판점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뭐를 깨부시자? 통념을 깨부시자는 거야. 이해니? 그 상태에서 문제식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가다시1과 가다시2의 차이에 자리 잡고 있겠구나. 이게 개요야. 너희들 개요자 그러면 선생님 개요라는 게 글자 수 배분인가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야. 선생님이 생각하는 개요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전체적인 흐름과 어느 지점이 문제식이 있는 걸까? 문제식 요 지점에서 내가 어떻게 힌트를 얻어야 하는 걸까까지 다 들어간 것이 무엇이다? 개요라는 거지. 이 전체적인 흐름. 그치? 굉장히 친절하지는 않지만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다시 가다시를 기준으로 나와 다의 그치 기준 1과 기준 2를 통해서 비교 분석하고 라를 해석해서 가다시 2를 다시 한번 평가하라 라고 얘기한 건 처음과 마지막에 가로 이루어졌는데 대상이기도 하고 기준이기도 한데 왜일까야? 왜? 그거는 뭘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제시문에 분명히 힌트가 나왔을 거야. 어디에? 가다시 1과 가다시 2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이해했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논제를 파악하고 논제 속에서 뭐를 찾아가는 개요를 찾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너희들의 개요짜기와 선생님의 개요짜기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니? 느껴져야 되는데 뭐 안 느껴져요 이러면 큰일 나. 자, 왜냐하면 선생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분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야. 뭘 봐라? 전체를 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딱 전체적인 이제 개요를 이렇게 짜고 팔짱을 딱 끼고 가만히 생각해봐. 이 문제는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힘을 줘서 쳐야 될까? 어느 문단에서 내가 이 교수님의 마음을 헤아렸음을 증명해야 될까라고 그러면서 뭘 읽기 시작하는가? 멀리서 제시문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아, 요 지점에서 교수님의 문제식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글이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다 쓰는 게 제일 좋냐면 너네들은 어떠니? 맨 밑에다 쓰길 원하니? 중간에 쓰길 원하니? 첫 문단에 쓰길 원하니? 선생님이 교수님이라고 한다면 첫 문단 첫째 줄에 쓰기를 원하기도 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근데 이 형식인데 선생님 근데요 가다시2를 바탕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라고 했잖아. 그러면 분명히 가다시2와 가다시1의 뭐 차이에 주목하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 거기를 맨 앞에 확 치면 되는 거지. 아, 얘는 전체를 보는 눈이 있구나. 이거. 뭘 너즈하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포인트, 문제식을 간파하는 어떤 어휘가 첫 문장에 들어와도 서로 아, 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연대와 고대야. 이제는 어딜 향해서 간다? 최저가 없는 한양대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어때? 혹 너무나 복잡해. 그러나 어때? 많은 힌트를 주셨겠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 느낌이 오니? 고대와 연대와 한양대의 차이도 보이니? 근데 한양대가 사실은 뭐가 없어졌지? 최저가 없어지면서 난이도를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높이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논제를 긴밀하게 주겠어? 아니면 아까 고대처럼 주시겠어? 고대처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긴밀하게 줄까? 처음에 고대처럼 느슨하게 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 처음에 이렇게 긴밀하게 연습해봐. 그 다음에 어때? 너희들 스스로 고대처럼 그치 엉성하게 줬을 때 내가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아, 제시문의 관계를 더 주목해야 되겠구나. 이 지점이 보일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 너희들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건 놓고 어쨌든 있는 안에서 개요만이라도 짜 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6월, 7월 정도 되면 이러한 긴밀한 어떤 논제를 너 스스로 다 치우고 그냥 아까 고대처럼 뭐에 대해서 논의해봐. 제시문을 활용하여. 기억하니? 그러니까 물론 너희들이 지금 몇 학번이 되기 위해서 이걸 읽는 거지? 보는 거지? 16이지?
예전에 2002년, 2003년은 연대나 고대나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얘들아 모든 제시문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이렇게 나왔을 때가 있었다고. 이거 완전히 실력을 검증하는 자리야. 그랬더니 하도 개소리를 하니까 교수님들이 하나씩 힌트를 주신 게 바로 이 지점이야. 한번 봅시다. 자, 예전이라면 너희들 이렇게 읽었다. 제시문 가의 그림과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요약하고 끊어. 이러더니 갑자기 제시문은 가를 확 펼치면서 제시문 가를 막 읽기 시작하는 거야. 뭐 삽질에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더니 제시문 나의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그러더니 제시문 나를 읽어. 그러더니 막 뭐라고 블라블라 써. 이거는 어떠한 게 잘못됐냐면 단순하게 뭐 제시문을 읽고 논지를 파악하지 못하다 이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이야. 이러는 거야. 왜 제시문 가를 요약하라고 했지? 왜 제시문 나를 비판하라고 할까? 교수님이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뭐길래? 그치? 요약하고 굳이 비판하라고 했을까? 굳이 뭐를? 제시문 나를 비판하라고 했을까야? 그 지점에 한 번 더 잠깐 쉼표를 던지는 학생과 그렇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학생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지. 아직 감은 안 잡힐 거야. 어쨌든 가와 다를 참고로 하여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 교수님이 너희들이 미친 듯 힌트를 주셨어. 이 파트야. 좋아. 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읽어볼까? 좋아. 미래사회. 현대사회도 아닌 미래사회. 새롭게 설정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딱 끊고 자, 전제가 뭐야? 뭐? 현대사회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지? 변화의 필요성 또는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야. 그러면 너희들은 뭐 찾기 시작해야 돼? 문제가 뭐지?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왜 비판하라고 했지라고 하는 게 확 보여야 돼. 문제가 어디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시문 나입니다. 제시문 나에 뭔가 문제거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롭게 설정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센스지.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오케이, 제시문 나를 비판하라고 했어. 그럼 제시문 나의 비판점이 있겠네. 또는 아예 상위권 학교는 뒤집는 거야. 비판하라고 했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예전에 고려대가 그렇게 됐거든. 비판하고 그 안에서 뭐를 찾아라? 해결하라고 했어. 결국은 뭐야? 한번 나 자신, 내가 가야 할 길도 그치 역으로 비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이유를 찾는 거야. 어렵니? 잊어버려 그러면. 그건 잊어버리고 좋아. 미래사회 새롭게 설정될 문제가 뭐가 있지? 좋아. 당연히 이제는 우리 이거 못 찾으면 배반이야. 문제가 있다. 당연히 못 찾아야지.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지. 그 다음 문제의 원인을 뭐 해야 돼? 소거해야 하는데 더 힌트를 주셨지. 인간의 정체성 및 인간과 기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라. 그러면 문제 상황이 지금 뭐에 봉착한 거야? 인간의 정체성이 뭐야? 흔들리는 거야.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돼야 된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잠깐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개요짜기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보여주고 대신에 너희들은 잠깐 끊고 개요짜고 와야 되는 거야. 자, 봅시다. 빈 화면 속에서 자, 전체적인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줄게. 자, 제심은 가를 요약하고 좋아, 요약. 이거 뭐야? 요약 테스트지. 그 다음에 제심은 나를 뭐 하라? 비판이야. 이건 유형이지 결국. 요약 테스트, 비판 테스트.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요약을 테스트하겠다, 비판을 테스트하겠다가 아니야. 왜 요약하라고 했지? 왜 비판하라고 했지? 를 생각해야 돼. 왜 대체 이걸 요약해야 돼? 왜 대체 이걸 비판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이건 천지 차이지.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와 다를 참조하여 라고 했지. 그 다음 질문이 있어. 미래사회에 새롭게 설정될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설정돼야 될 이유를 쓸 것 같아.
그치? 이게 뭐니? 이게 뭐야? 그렇지. 이게 문제의식이지. 그 다음에 너희들의 개삽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이 뭔지 뜻을 모르는 거야. 인간의 정체성이 대체 뭐냐고. 하지만 교수님이 정체성이 뭐냐고 물었으면 당연히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답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 인간의 정체성은 뭐다 라고 설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인간의 정체성의 자체의 뜻을 모르니까 이걸 다 누락시키고 갑자기 뭐에다가만 힘을 싣냐면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뭐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정체성을 여기다 살짝 넣으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뭐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교수님과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좋아.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제시문을 읽지 아직 않은 상태에서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인간의 정체성을 새롭게 설정하래.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지금 새롭게 설정돼야 된대. 뭐가 있지? 이유가 있는 거야. 문제의식이 있는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렇지. 재심은 나를 비판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모르면 논술 보면 안 되지. 누구를 씹으라 그랬니? 데카르트야. 이 데카르트 오빠 아냐? 뭐라 그랬지? 인간만이, 그치. 인간이 뭐보다 우월하다고 얘기했지. 인간이 기계나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그랬어. 인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 이유가 뭐지? 인간만이 뭘 갖고 있기 때문이야?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이거는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재심은 나에 이미 인간이 우월하다. 기계나 동물보다 우월하다. 왜?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답을 딱 줬다고. 그러면 역으로 추론해볼까?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랬어.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랬어. 보나 마나 재심은 가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 기계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 재심은 가에서 재심은 나를 씹으라고 한 이유가 그렇지. 재심 가는 분명히 뭐에 대해서 나올 거야? 기계가 나올 거야. 그러면 뭐를 쳐야 돼? 인간의 우월성을 칠 수밖에 없지. 비판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우월성을 주장한 이유가 인간의 뭐야? 이성이야. 그러면 보나마나 누구도 뭘 갖고 있다? 기계도 이성을 갖고 있다라고 배치할 수밖에 없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블라블라 기계가 이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이걸 까고 여기에서 이걸 까게 나와. 그러니 어때? 인간의 우월성은 박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럼 기계의 뭐가 나올 거야? 우월성이라든가 인간과 기계의 동등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제시문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제 보입니까? 그동안 데카르트는 인간만이 그치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우월성을 주장해왔어.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야. 누가 나타났어? 기계가. 그것도 예전의 기계가 아니라 새로운 기계의 어떤 진화된 기계가. 그래서 걔네들이 뭘 갖고 있어? 그렇지, 이성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딱 배치하는 거야. 개요짤 때부터 오케이 인간의 우월성, 이성, 원, 투. 그럼 기계의 우월성 또는 기계와 인간의 동등성, 원, 투. 원에서 원 까고 투에서 투 까게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교수님은 고민하는 거야. 이렇게 그동안 지금까지 지배해왔던 인간의 우월성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다가 너희들이 그치 인간의 우월성 지금까지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해왔던 걸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제시문 다에는 뭐가 배치될까? 제시문 가와 다를 참조하라 그랬어. 그러면 가와 다가 친구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어. 그런데 한양대는 지금까지 어떠니 대부분 깊이 있는 논의를 원해. 고대 때 생각나니?
깊이 있는 논의를 원할 때는 가와 다가 친구여야 돼, 적이어야 돼? 그렇지, 친구여야 돼. 같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아. 이때 나온 게 제시문 다에서, 그치, 기계가 우월해졌을 때의 어떤 상황들이 나오는 거야. 문제 상황들. 이해했니?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성적인 인간의 이성을 통한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어. 그리고 기계가 점점 우월해지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변화해야 되겠지. 그러니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치, 이성만이 아니다. 이젠 감성으로 가야 된다. 그치?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뭔가를 써내든가. 그 다음에 인간과 기계는 어떻게 해? 이렇게 동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동등하게 서로 상호 협의하에서 또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글쓰게 어때? 전반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야. 즉, 논제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많은 힌트를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 교수님이 그래 이 문제를 이렇게 내셨구나 라고 하는 걸 어때? 간파할 능력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야. 보입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선생님이 너희들이 첨삭을 하다 보면 제일 못 쓴 게 뭐라고? 이거야. 아예 누락돼. 그 다음 또 뭐 이게 왜 이렇게 배치됐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뭘 하지? 그냥 단순하게 제시문 가 블라블라 요약하고 제시문 나 블라블라 요약해서 왜 비판하라고 하는지도 모르니까 비판점도 대충 쓰고 제시문 나 블라블라 요약해서 그냥 관계에 대해서 뭐 서로 동등한 관계다 끝 이렇게 가거든. 굉장히 밋밋한 글을 쓰기 시작한다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제시문 가를 요약하고 제시문 나를 씹으라고 한 이유를 찾고 제시문 다에서 뭔가 새롭게 제시되는 문제의식을 간파해서 미래 사회에 새롭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얘기한 다음에 인간의 정체성은 블라블라. 그치?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블라블라.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증명 한번 해볼까? 물론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은 다 풀어본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몇 번 너희들이 논제를 훑다 보면 이렇게 배치했구나. 다시 한번. 그래서 상위권으로 갈 학생들은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싸그리 논제를 다 지워버리고 퉁으로 쳤을 때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여 그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도 제시문의 관계 속에서 주제를 파악하고 제시문의 관계 속에서 문제식을 파악해서 논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그럴 때는 어느 학교까지 쓸 수 있다? 고려대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편하게 들어. 한번 증명해 줄 거야. 오케이. 좋아. 제시문 가에서 소녀와 컴보 그림 2는 미래의 휴머노이드야. 차이를 찾아야 돼, 얘들아. 둘 다 기계지.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사람처럼 생겼니? 아니지. 딱 사람처럼 생겼어. 근데 이 둘은 같이 뭐 하고 있어? 웃고 있어. 얘는 뭐 들고 있어? 총 들고 있어. 예전에 남학생 팀이었는데 이거 보고 뭐 느끼니 그랬대. 섹시해요 막 이러는데 그런 개소리는 하지 말고 둘 간에 못 찾는다. 공차. 그 다음에 여기서의 차이가 뭐야? 차이에 주목해야 돼. 차이가 뭘까?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자, 그림 1에서 너희들이 찾아야 될 것은 뭐다? 기계의 우월성. 기계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키워드만 스피드하게 봅시다. 컴봇 100% 너희들 뭐라고 요약하는지 아냐? 그림 1은 뭐 컴봇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컴봇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다고. 그런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고. 관계에 주목하든 왜? 질문이 뭐니까 관계 또는 기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해야 된다고. 좋아. 그 다음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비슷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습도 가능하고 일반적인 사고. 어때? 사고 이게 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즉 제시문 나를 그러니까 힌트를 얻었다면 다시 제시문 가로 가서 다시 한번 내가 찾은 키워드가 맞는지를 피드백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체스 뭐 규칙 게임 속에서 뭐가 그 상황이 바뀌어도 이거를 내가 읽어주려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일반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대. 그래서 얘네들은 뭐 나름대로의 해결책까지 고안할 수 있대. 진화를 계속할 수 있대. 이제 키워드들이 보이니? 그냥 재심 가 자체를 읽다 보면 뭐를 내가 취사 선택해야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 재심은 나를 등에 업고 재심 가를 가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림 2를 볼까? 휴머노이들이 아까 그 여자 있지 총 든 거 뭐 진화된 인간과 구별되기 힘들 정도의 진화된 컴봇인데 상호작용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까지도 그치 중요한 물음에 봉착한대. 이 파트야. 좋아. 너희들한테 힌트를 이미 사실 이거 주시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삽질할까봐 다시 한번 삽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 몰아줬어. 뭐라고? 질문을 직접 던지시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과연 휴머노이드를 존중해야 될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해야 될까? 어떤 존재로 생각해야 되지? 어떤 관계로 가야 돼? 만약에 동등한 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얘네들은 이미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인간처럼 그들만의 사적인 세계를 갖게 될까? 뭐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문제의식이구나 라고 하는 거지. 재심은 다 이해했지? 생각나는 어휘가 뭐야? 일반적인 사고. 그치. 유연한 대처, 상황에 맞게 진화되고 있어. 그러면 재심은 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데카르트는 인간과 기계를 구별할 수 있대. 그치. 뭐 어쩌고 블라블라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래. 오케이. 자, 첫째부터 갑시다. 기계는 우리가 하듯이 자신의 생각을 근데 쭉 읽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개요짝이니까 그러나 뒤에 잘 봐. 이런 기계도 인간처럼 뭐야? 상황에 맞게 말을 바꾸지 못한대. 아까 기억나니? 재심가에서 뭐라 그랬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했지. 따라서 유연한 대처를 통해서 얘를 씹으면 되는 거겠지. 둘째, 그치? 요 상태에서 어때? 기계처럼 인간처럼 이성에 움직이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보편적인 도구가 없고 어쩌고. 결국은 뭐야? 하지만 재심가는 뭐가 있다 그래서? 그치. 어떤 일반화된 사고, 보편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했어. 그러니 이것도 깰 수 있지. 즉 무슨 말이냐면 재심은 나 속의 이성이다라고 얘기한 두 가지 근거를 재심가의 키워드로 불러불러 깨면 되는 거야. 얘 일반적인 사고와 보편적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 근데 얘네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박살내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다? 재심은 나의 키워드를 통해서 재심가로 가서 그걸 대비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야. 재심은 다에서 보면 어때? 계속해서 뭐 하고 있지? 질문하고 있어. 질문하고 있어. 좋아. 이 재심가와 나 스피드하게 읽었다고 해서 놓치면 안 돼. 선생님이 너희들 데카르트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하나 읽으면 됩니다. 지금 읽기 수업은 아니니까. 재심은 다해서 뭔가 계속해서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 그치? 서로 뭐가 되고 있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긴 하지만 어때? 걔네들이 우리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이야. 서로 뭐가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치? 기계와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죽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대?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 둘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지금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니? 왜 재심은 가를 요약하라고 했을까? 재심은 나를 비판하라고 한 이유가 뭐지? 다를 새롭게 조명한 이유가 뭐지? 미래사회라고 얘기한, 미래사회 새롭게 설정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인간의 그럼 기존의 정체성은 뭐였어? 그럼 기존의 인간과 그치. 기계 관계는 어땠는데 왜 그럼 새롭게 조명해야 되지?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어휘가 뭔지 아니? 왜야 왜? 이 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다. 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논제를 다시 분석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여주면서 끝낼게.
자, 44분인데 그동안 열심히 잘 달려왔어. 중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스탑하고 다시 가.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인강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생각할 땐 귀로만 듣는 게 절대 아니야. 내 머리를 쓰지 않으면 듣고 만족하고 끝내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스탑하고 빈 용지에다가 그 한양대의 논제를 외운 다음에 너희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길 바래. 아까 그려주긴 했는데 다시 가자. 전체 뭐 찾는다? 주제 찾는다. 그래서 뭐, 그 다음 뭐? 제시문 간의 관계. 선생님이 판서를 잘 못하니까 그냥 자, 제시문 간의 관계 속에서 뭐를 찾으려고 한다?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그 다음 출제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맨 앞에다가 찾는 거야. 그럼 전체 주제는 뭐니? 미래사회 새롭게 설정될 우리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를 부셔버리는 우리 인간에 대한 뭐를 하자는 거야? 반성하자는 거야. 선생님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반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면 어떡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완전 상위권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버려도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연고 서성한급을 가려고 한 학생들은 지금 이 의도가 이 문제를 낸 의도가 뭐야? 우리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반성하자고 하는 거겠지. 그치? 재심 간의 관계 속에서 재심은 가에서 재심은 나를 깎고 재심은 가와 다를 통해서 새롭게 문제의식을 조명하면서 그치? 그래서 미래사회에 새롭게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안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번 원인을 규명해서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해둔 뭐야? 인간의 우월함에 대해서 만족해왔던 우리 뭐 하자? 반성하면서 새롭게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전체가 보입니까? 그럼 선생님 글자수에 되게 신경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 뭐 하면 돼? 제시문 가 요약 대부분 150자 정도? 제시문 나 몇 자로 씹으면 돼? 300자로 씹으면 되지. 새로운 제시문 다가 나서 150자지. 지금 600자야. 1200자에서 600자 날라갔어. 그럼 몇 자 남았지? 600자야. 논의할 게 뭐야? 두 개잖아. 인간의 정체성과 관계에 대해서 300자 블라블라 300자 블라블라. 여기서 배경 지식 조금 나와도 되나요? 그 배경 지식이 사실은 어디에 나온다면 교과서에 나온다면 그건 학업 지식이고 기본 소양이기 때문에 쓰셔도 됩니다. 그동안은 선생님 배경 지식 쓰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배경 지식이 이 사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예 오류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야? 교과 지식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하게 쓰셔도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합격 답안으로 이어지는 개요짜기. 질 어디서 먼저 힌트를 얻어라? 논제에서 얻어라. 구체적으로 어디서 구체화시킨다? 제시문에서 구체화시킨다. 그 다음에 답안지를 받자마자 뭐라고 쓴다? 주제, 제시문 간의 관계, 문제의식, 출제 의도를 나름대로 써놓고 그걸 채워가려고 하고 멀리서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에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간파하는 것.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업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